속보, 이낙연 총리, 아베 면담 시간 확정. 24일 오전 11시 이낙연 국무총리가 아베 신조, 안배삼, 일본 총리와 24일 오전 11시에 만난다. 총리실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낙연 총리와 아베 총리 간의 면담이 24일 오전 11시로 확정됐으며 이번 면담은 일본 총리관저에서 10여 분간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면담엔 이 총리를 포함해 한국 측 인사 5명에서 6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 총리는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 총리는 이날 도쿄, 동경, 한국문화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 일정한 정도의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전날 숙소인 뉴오타니 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거기서 무슨 합의가 되거나 그렇지는 않겠지만 대화를 좀 세게 하자의 정도까지는 진도가 나가지 않을까 싶다고 귀띔한 바 있다. 금강산 너절한 남측 시설 김정은 비난해. 김현철, 우리 시설 낡은 건 사실.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금강산 관광사업 독자 추진 발언과 관련해 더 분석해야겠지만 선대 김정일 위원장 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민주당이 연 한반도 비핵화 대책특위 비공개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의 금강산 메시지에 대해 남에 대한 실망과 불만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하고 있는데 금강산도 그 일환으로 본다고 말한 김 장관의 발언을 전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김 장관은 금강산에 있는 우리 시설은 이미 10년 정도 경과하는 과정에서 유지관리가 안 돼서 많이 낡은 것이 사실이라며 꼭 제재 때문이라고만 얘기할 수 없는 금강산 관광에 대한 부진도 있었다고 말했다. 또 김 장관은 북미, 남북 관계의 연말 이전에 한두 번의 중대한 계기가 올 텐데 그 계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통일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남북 간 협력을 유지하고 채워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정은 한 남측 시설사 드러내야 되난 비난. 앞서 이날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금강산 관광시설을 전부 헐고 새로 지을 것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금강산 관광지구를 현지 지도한 김 위원장은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들은 남측의 관계 부문과 합의하여 싹 드러내도록 하고 금강산의 자연경관에 어울리는 현대적인 봉사시설들을 우리식으로 새로 건설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은 금강산의 남측 시설을 돌아보며 손쉽게 관광지나 내어주고 아서 득을 보려고 했던 선임자들의 잘못된 정책으로 금강산이 10여 년간 방치돼 어흠이 남았다며 국력이 열일, 약할, 적의 남에게 의존하려 했던 선임자들의 의존 정책이 매우 잘못되었다고 했다. 통일부, 북측 요청 오면 언제든지 협의.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남측의 관계부문과 합의를 급한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 발언과 관련해 북측이 요청할 경우 우리 국민의 재산권 보호, 남북 합의 정신, 금강산 관광 재개와 활성화 차원에서 언제든지 북한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북한 매체를 통해 관련된 의견들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 정부로서는 북측의 의도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DMZ, 산티아고 길처럼 평화의 길이 되길, 종합, 스페인 정상회담, 펠리페 6세 국왕, 적대관계 종식으로 DMZ 세계 평화 상징되길, 문 대통령 5G 협력 시너지, 동북아 허브 한국과 제3국 공동 진출 윈윈하길. 펠리페 6세 국왕,
정보통신 리더십, 국제무대에서 크게 발휘. 서울연합뉴스, 이명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 과의 정상회담에서 비무장지대 DMZ가 스페인의 산티아고 길처럼 평화의 길이 돼 세계인이 함께 걷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70분간 진행된 회담에서 지난달 유엔 총회 연설 당시 DMZ를 국제평화지대로 구축하자고 제안했던 것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왕님 도입 평화의 여정에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스페인의 일관된 지지에 대해 사의를 표하며 앞으로도 완전한 비핵화,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펠리페 6세 국왕은 적대관계 종식으로 DMZ가 진정한 세계 평화의 상징이 되기를 바란다며 문 대통령의 의지를 적극 지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대통령의 모든 노력에 경의와 찬사를 보낸다며 여러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한반도 평화는 이미 세계적 문제이기도 하다.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분단을 극복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 정상은 단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특히 제3국 공동진출, 4차 산업혁명과 정보통신기술의 협력, 문화관광산업 발전 등을 주제로 긴밀한 협의를 했다고 고 대변인은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스페인은 산업연결 4.0 정책을 통해 산업의 디지털화를 추구하고 있다며 한국도 데이터, 미래차, 시스템 반도체와 같은 분야를 중심으로 혁신성장의 길을 걷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와 같은 5G 핵심 서비스 분야에서 서로 협력한다면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펠리페 6세 국왕은 이번 방안에 산업통상관광부 장관과 통상차관, 관광차관 등이 함께 왔다며 지금까지 문화, 경제 등 다방면에서 최상의 관계를 유지해 온 양국의 우호와 협력이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격상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과 정보통신기술에 있어서 한국의 리더십이 국제사회에서 크게 발휘되고 있다며 5G 적용으로 생겨난 보안 문제 등 각종 도전 과제에 대해 해서도 양국 간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3국 공동진출과 관련해서는 문 대통령은 스페인은 중남미와 유럽, 북아프리카로 향하는 관문이며 한국은 동북아 시장의 허브인 만큼 양국의 지정학적 장점을 경제협력에 활용해 윈윈의 결과를 만들어내자고 제안했다. 이에 펠리페 6세 국왕은 이미 한국과 스페인이 이룬 제3국 공동진출에 대한 실질적 성과가 많다며 향후 아프리카 등 다양한 나라에서도 한국과 손잡고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특별히 내년 양국 수교 70주년을 맞아 한국이 주빈국으로 해 열리는 스페인의 산업연결 4.0 컨퍼런스와 국제관광박람회가 양국의 우호 협력을 더욱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국왕님의 국빈 방문이 양국의 공동 번영을 위해 새로운 70년을 여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야사당, 선거법 먼저 처리해야 공수처법 강행비 거덕. 오는 29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원회의 상정을 추진해왔던 민주당. 이 야당 측 협조를 얻지 못한 채 한 발 물러서는 전략을 추진할지 주목된다. 공수처법 상정을 강행하며 국회에서 또 파열음이 나오면 전국 운영의 적자는
부담을 안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1호 공약인 공수처 설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왔던 민주당. 이 한국당 측 격렬한 반대 속에 다른 야당들 협조를 얻어내는 데에도 실패한다. 면 지도부 책임론이 내부에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설치 법안 처리와 관련한 민주당 측 방침은 24일 의원총회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29일 공수처법 우선 상정을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선거법 처리 보장을 전제로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과 막판 물밑 협상을 벌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야당 측 협조 없이는 법안 통과가 불가능한 만큼 민주당이 한발 물러나 패스트트랙 공조 야당들이 주장하는 공수처법, 선거법 동시 처리로 방침을 선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당내에서 공수처법 상정을 강행하는 데 따른 정치적 부담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법 사위 소속인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공수처 법안만 무리하게 우선 상정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라며 공수처를 필두로 검찰개혁을 전면에 내세우며 구태여 조국 사태 2라운드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23일 오후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여야 3당 교섭단체는 3.3각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1인 회동과 검찰개혁 법안 관련 실무 협상을 각각 진행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문제를 논의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이 중요한 분수령을 맡고 있다며 한국당이 새로운 제안을 갖고 와야 한다며 한국당을 압박했다. 이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에 따른 법안 처리는 법적 강제 절차로 언제까지 한국당 일방적 주장만을 듣고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은 한국당이 공수처 반대 방침을 바꾼다면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자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이 공수처에 대해 문재인 정권 보위부라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공수처장 임명 방식 등의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의견도 민주당 내부에서 나온다. 반면 한국당은 이날 협상에서도 공수처 불가 방침을 고수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 법안에 대한 체계, 자구 심사를 위해 제4법위원회에서 90일 더 심의해야 하는데도 민주당은 29일 자동 부의가 되는 것처럼 억지를 부린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여당 원내대표까지 지낸 모 의원이 공수처가 있어야 황교안 대표 같은 사람을 수사한다고 했는데 한마디로 공수처가 있어야 누명을 씌울 수 있다는 것이라며 결국 문재인 정의 보위부라고 지적했다. 한편 패스트트랙 공조에 참여했던 야당들은 민주당 측 공수처 우선 처리에오 구의 분명한 거부 의사를 밝히며 선거법 우선 처리 합의 준수를 요구하거나 섰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심상정 정의당, 정동영 평화당, 유성엽 대한신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국 57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 행동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법 우선 처리를 위해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공수처법부터 먼저 처리하는 게 아니라 당초 합의대로 선거제도 개혁안이 처리되고 검찰개혁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지금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패스트트랙 연대를 보다 공고히 하는 것이라며 여야 사당 테이블을 빨리 열어 남은 쟁점들, 각 당에서 제기한 여러 요구를 조정해 국회를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